안녕하십니까. 현업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세스코리아의 김소연입니다. 3주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업무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라이브 채팅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할 시나리오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도구나 시나리오가 익숙치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신데요.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데모를 직접 확인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스에서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져온 데이터나 분석 단계별로 데이터 저장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설정이 꼭 필수입니다. 마스터 테이블을 만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지금 query for to이라고 하는 마스터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몇 가지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졌으면 가장 먼저 데이터 내 변수의 빈도나 분포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기본적인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내 변수의 빈도나 분포에 대해서도 탐색을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때 분석하실 수 있는 부분이 기술에서 이론 빈도 분석입니다. 이론 빈도 분석은 보통 문자형의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기에 편리합니다. 제품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판매 신설에는 대륙을 넣고 도표는 막대 그래프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택한 지역 대륙을 그룹 분석 변수로 넣었고 이론 빈도 분석의 변수는 제품 라인을 넣었습니다. 결국에는 대륙별로 제품 라인의 어떤 빈도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빈도별 분포가 나와 있고 아래에는 막대 그래프에 따라서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래에서는 또 다른 대륙에서의 제품 라인별로 분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빈도 분석이 일종의 많은 양의 숫자형 변수보다는 명목형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는 그런 변수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보통은 숫자형 변수에 대한 분포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요약 통계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요약 통계량이라는 걸 통해서 숫자형 변수에 대한 분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 통계량 또 데이터의 분포를 볼 수 있는 히스토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분류 변수에 각각의 이러한 변수들을 제품 브랜드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가 아닌 전체의 제품 브랜드별로 3개의 분석 변수를 한번 살펴보면 통계량은 기본적인 평균, 표준편차 어떤 통계량들을 넣어주고요. 백분위수를 보시면 지금 디폴트로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데 4분위수, 전체 중에 약 25%를 차지하는 부분, 중위수 하면 중간 부분, 3분위수 하면은 약 75%를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각각의 변수별로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는 히스토그램만 선택을 해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제품 브랜드의
관측치 건수, 평균 표준편차, 기본적인 통계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블티가 매출 영업비용은 두 개 제품 브랜드 상관없이 매출 영업비용은 약 5 정도로 비슷하지만 매출 마케팅 비용이 토이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또 매출액도 그만큼 2배 정도 높다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히스토그램은 단별량적인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위에서는 제품 브랜드,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두 개의 속성별로의 평균치에 대한 차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다양한 요약 통계량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변수나 분류 변수, 지금 그룹 분석 변수를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 위에 보시는 편집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걸어서 특정 조건만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싶다 하실 때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전체 대륙을 가지고 하지 않고 대륙 중에서도 NA에 대한 대륙만을 선택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분류 변수는 국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필터에서 저희가 대륙을 NA로 넣었기 때문에 미국, 노스 아메리카 쪽에 있는 3개의 나라에 대한 각각의 그 변수들에 대한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파악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하면 매출 영업 비용은 비슷하지만 매출 마케팅 비용이 CA가 좀 높고 그에 따라서 매출도 높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또 제품 브랜드에 상관이 없이 매출 영업 비용은 비슷하지만 매출액이나 마케팅 비용이 달라진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위에서 있는 메뉴바를 잠깐 보시면 메뉴바에 지금 분석하셨던 요약 통계량이나 이제 앞으로 하실 요약 테이블들을 보았을 때 메뉴바에는 마법사 형태랑 마법사가 아닌 형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이긴 한데 마법사가 보다 직관적이고 손쉬운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은 마법사 형태가 아닌 것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향후에 스터디를 하시면서는 마법사 형태로도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빈도 분석이나 요약 통계량 등 모두 단별량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 대한 분포를 보는 데 굉장히 적합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별량적인 분석 외에도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어떤 평균이라든지 표준편차 같은 그런 통계값들을 행과 열 구조의 형태로 해서 어떤 매트리스 형태로 리포트를 생성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분석해 보는 것이 행과 열 형태로 어떤 그 그래프 또는 리포트를 형성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요약 테이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품 라인별로 아까 여러 가지 제품 라인별로 평균 매출액이나 평균 영업 비용을 여기에 국가별로 출력을 해보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서 일단은 요약 테이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요약 테이블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에 보시는 것처럼 행과 열의 어떤 특정 조건 값을 넣어 주시면 되고 이 중간에 어떤 평균이라든지 표준편차 같은 그런 통계량들을 분석해야 되는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분석 변수를 보시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로 이제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기능들을 보시면서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셨겠지만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는 어떤 숫자형 변수,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변수 중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변수를 끌어다 놔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분류 변수는 이 숫자형 변수나 어떤 문자형 변수, 날짜형 변수가 다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형 변수를 넣어야 하는 곳에 만약에 다른 변수를 넣으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분석을 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분석 변수는 저희가 숫자형 형태로 금액,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매출액, 매출 영업 비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요. 또 분류 변수에는 이제 행과 열, 여기서 보시는 이제 행과 열에 넣을 변수를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즉 분석 변수에 있는 두 가지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어떤 통계치를 계산하는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행과 열에 있는 분수는 분류 변수에 넣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 변수에 넣을 거는 저희는 제품, 브랜드, 또 판매 시설, 국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의 변수를 사용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아직 실행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으시죠? 이 이유는 뭔가 요약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부분에서는 제품 브랜드를 행에 놓게 되고요. 네 가지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이러한 요약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열에다가 놓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채워지는 값들을 매출액과 매출 영업 비용으로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제품 브랜드별, 국가별, 매출액, 매출 영업 비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뽑아보게 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나 매출 영업 비용을 썸이나 전체 개수, 빈도를 가져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통계량은 여기 아래에 여러 가지 가능한 통계량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평균으로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끌어다가 색깔이 바뀌는 부분에 딱 놓기만 하시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마무리되었고 이제 실행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요약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품 브랜드별로 그리고 위에는 국가별로 매출액, 매출 영업비용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또 한번 요약 테이블을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품 라인별로 평균 매출액과 평균 영업 비용을 국가별로 출력하는 요약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하나 만드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수정을 누르시면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매출 영업비용 대신에 매출 마케팅 비용과 제품 생산 비용을 넣고 제품 브랜드 대신에 앞에서 영업 대표의 달성 등급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겠습니다. 사용할 변수들을 선택하였으면 요약 테이블로 가셔서
네, 일부 변경된 부분들이 이제 좀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성 등급을 넣어주시고 또 마케팅 비용과 제품 생산 비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썸과 n이 있는데 이 부분도 평균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행을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달성 등급에 따라서 나라별 매출 마케팅 비용과 제품 생산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통계량 탐색 부분을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보통 분석을 하기 위해서 통계량 탐색 외에도 가장 직관적인 그래프적인 탐색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래프적인 탐색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의 그래프 부분을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로 제공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 기능을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제품 브랜드별로 매출액의 차이가 국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앞에서 통계량으로 본 또는 요약 테이블로 봤던 것 외에 어떤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순 수직 막대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프 형태를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사용할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프 칼럼에는 판매 시설을 국가로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합계에는 금액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형 변수만 넣어야겠죠. 매출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룹 분석에는 각각의 브랜드별로, 결국에는 브랜드별로, 국가 시설별로, 국가별로의 매출액을 이제 그래프로 보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양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디폴트로 놓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아까 그룹화 칼럼은 제품 브랜드였기 때문에 첫 번째 너블티라고 하는 제품 브랜드에 대한 그룹, 또 두 번째는 토이라고 하는 제품 브랜드별로 국가별 어떤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번에는 3D 그룹형 컬러 수직 막대를 통해서 하나의 그래프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D 그룹형 컬러 수직 막대를 선택을 하시고 그래프 칼럼에는 제품 브랜드 밑에 있는 제품 라인이란 변수를 끌어다 놓고 그래프화 칼럼은 달성 등급, 그리고 합계 칼럼은 숫자형 변수이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달성 등급별, 그 다음에 제품 라인별 매출액에 대한 것들을 그래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을 누르시면 앞에서 보셨던 그래프랑 약간 이제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라인과
달성 그룹별로, 등급별로 한 테이블에 보여지고 정말 달성 등급별로 제품의 라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라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는 달성 등급이 이제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달성 등급이 높다 해서 모든 제품 라인이 다 실적이 높진 않고 달성 등급별로 제품 라인에 매출액이 높은, 특정 높은 라인이 있고 라인별로 어떤 매출액의 차이가 좀 난다라는 것들을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막대 그래프라 하더라도 분석하려고 하는 뷰, 인사이트를 찾고자 하는 게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래프들을 선택을 해서 시도를 해보시면 분석 결과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분석 기능들을 GUI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석 시에 자주 사용되는 어떤 조건 또는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조건들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어떤 분석 플로우를 매번 실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2015년 12월에 대한 데이터를 실행을 하고 또 한 달 이후에는 2016년 데이터를 실행을 하고 이러한 동일한 정형적인 분석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조건만 달라지는 데이터의 어떤 필터링만 달리 가지고 와서 분석을 동일하게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매번 지금과 같이 작업하셨던 것들을 필터를 매번 달리 하면서 분석을 하시는 것보다도 사전에 어떤 필터에 대한 조건을 정의를 하신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에서는 프롬프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분석을 하기 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조건들을 사전에 정의를 하고 실행 시에 입력을 받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생성된 모델이나 다음과 같은 이런 플로우에 대해서 조건값만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본다든지 다양한 조건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거나 분석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앞서서 분석한 것들 중에서도 제가 어떤 때로는 대륙이 노스 아메리카인 것만 뽑아 본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대륙이 유럽 쪽만 뽑아 본다든지 이런 조건을 매번 달리하면서 동일한 분석을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프롬프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라는 거는 여기 서버 밑에 이 부분에서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또는 지리 빌더에서 추가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지리 빌더라는 부분에서 프롬프트 관리자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만들어 볼 프롬프트는 어떤 거냐면 대륙이라는 거를 입력받도록 하는 어떤 그 입력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면 어떤 대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팝업이 뜨게 되고 그때 유럽을 할 건지 노스 아메리카를 할 건지 그때 분석을 할 때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필터를 걸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해서 이제 하나를 실행을 해볼 건데 여기에는 대륙이기 때문에 컨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또 표시되는 텍스트에는 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입력받을 프롬프트는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NA라고 하는 것과 유럽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받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긴 한데 프롬프트 유형은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NA냐 EU나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방법도 보시면 값을 입력하는 거냐 정적 리스트에서 값을 선택하느냐 나왔는데 값을 입력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유럽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EU 또는 EU ROP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테이블에서 제공해주는 정적 리스트에서만 값을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EU, NA 두 개의 어떤 리스트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EU인지 NA인지 어떤 대륙인지를 가져오기 위한 값을 넣는 부분입니다. 최종 데이터 셋인 지금 마지막 마스터 테이블이 저희가 query for toy라고 하는 테이블이었죠. 테이블에서 지금 가져올 데이터는 대륙이라고 하는 거죠. 대륙이라는 것의 값을 가져오면 두 가지로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스트에 아예 EU냐 NA냐 라고 하는 리스트를 넣어 놓는 이러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확인을 하시면 이제 실행을 하실 때 어떤 대륙입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제 프롬프트가 하나가 생성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과거에 지금 분석하였던 부분에 변화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프롬프트라는 걸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필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때 조건을 프롬프트에서 받는 그 조건으로 이제 넣을 예정입니다. 기본 필터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필터 조건에 대륙이 어떤 그 프롬프트에서 받는 사용자가 지정한 유럽인지 노스 아메리카인지를 선택하는 그 부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 하시고 마침을 누르시면 이러한 조건이 이제 하나가 추가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앞에서 했던 거랑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데이터 필터에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추가가 돼서 대륙을 원하는 대륙만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달라진 부분입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대륙은 어떤 것입니까? 해서 어떤 대륙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NA라고 하면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한 데이터에 미국 쪽 데이터만 다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3만 건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대륙뿐만 아니라 제품 브랜드라는 걸 선택을 해서 토이냐 나블티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석을 이제 통계량 탐색뿐만 아니라 그래프적인 탐색, 또 조건에 맞는 다양한 탐색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 다 세스 리포트라고 하는 형태로 일종의 리포트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를 조금 더 익숙한 환경에서 분석을 해보거나 정형화된 리포트들을 뽑아볼 수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분석에 가장 좀 익숙한 부분은 이제 엑셀이라고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 중에는 리포트를 엑셀로 어떤 리포트를 생성된 것들을 엑셀에서 열어보고 그 정형화된 리포트를 어떤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도 매번 새로운 작업을 하지 않고 새로운 분석 작업을 하지 않고도 리포팅을 해볼 수 있는 엑셀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 테이블에서 지금 요약 테이블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달성 등급별로 이제 리포트를 만든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포트를 한번 내보내서 엑셀에서 한번 열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프로젝트 단계로 내보내고 세스 리포터 파일을 C 밑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세스 플로우에서는 최종 리포트를 이제 내보낸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 밑에 있는 리포트를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가장 익숙한 엑셀에서 지금 세스 환경의 분석에서 나온 리포트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세스라고 하는 탭이 생기고 여기에 리포트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C 밑에 요약 테이블을 실행을 해서 요약 테이블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달성 등급별로 국가별로의 어떤 요약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고, 이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조금 변경을 해서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또 다른 조건으로 리포트를 좀 만들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더 유연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분석에 이제 매출의 금액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또 분석 변수를 좀 바꿔서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 요약 테이블에서 다시 매출 영업비용을 넣어줍니다. 평균값으로 다 바꿔준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아까와 다르게 여기 매출액, 매출 영업비용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리포트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엑셀로 돌아가셔서 요약 테이블 만들었던 것들을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종적으로 분석을 다시 수행해왔던 그 요약 테이블로 업데이트가 돼서 분석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스의 분석 환경에서 분석을 하시면서 정형적인 리포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엑셀과도 굉장히 유연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분석하시면서는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단순한 반복적인 그런 분석 작업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엑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 두 가지 형태의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작업을 해보고 리포팅이나 그래프를 진행해보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통계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 query for toy라고 하는 전체 데이터를 이용을 하려고 하고요. 가장 먼저 통계 분석 중에서는 분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요약 통계량에서도 어떤 데이터에 대한 통계치들을 보았는데 요약 통계량과 마찬가지로 분포 분석도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라든지 분산, 중앙값, 그냥 흔히 익히 알고 있는 통계량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해주고 더불어 분석 데이터에 대한 정규성,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정규성 검정과 줄기입 그림이나 상자 그림 등 좀 더 이렇게 뎁스 있는 그런 통계치에 대한 그 그림 등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분포 분석 중에서는 이제 분석 변수로는 매출 영업 비용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매출 영업 비용에 대해서만 한번 보고, 이제 분포들을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분포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정규성에 대한 검증을 해보고, 그래프적으로는 도표로 히스토그램이랑 QQ 플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테이블로 저장을 하고자 하면 데이터셋에서 특정 테이블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본적인 어떤 통계량에 대한 것들만 보고 실행을 해보면 예상되는 거는 매출 영업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량 외에도 매출 영업 비용의 분포를 보고 정규 분포에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매출 영업 비용이라는 분석 변수에 대해서 정규성 검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량을 제시를 위해서 해줍니다. 기본적인 통계량을 제시를 해주고 보통 정규성 검증이라는 거 할 때 이제 규모가설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규모가설은 매출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 변수는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가 지금 이제 규모가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QQ 플롯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QQ 플롯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각적으로 정규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래프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파란색의 이런 도표, 파란색의 점들이 대각선의 어떤 정규분포 참조선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매출 영업 비용이라는 변수는 어떤 정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정규성을 보인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와 비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수를 하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한번 넣어보고 동일하게 한번 돌려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였던 매출 영업 비용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매출액의 분포는 다소 다른 형태로 분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통해서도 매출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 변수에 비해서는 정규 분포를 덜 따른다라는 것들을 또다시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 이제 통계 분석이 아닌 앞에서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요약 통계량이나 이런 분포들을 보았을 때도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다른 속성을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륙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제품 브랜드에 따라서 달라진다든지 가장 일반적인 예로 뭐 남녀에 따라서 뭐 어떤 성적이 다르다, 뭐 남녀에 따라서 어떤 뭐 변수들이 값이 다르게 분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속성이 조건이 다른 경우에 분석가들은 이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사용한 데이터에서는 제품 라인에 따라서 매출액이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들은 이제 T검정이라고 하는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품 브랜드가 토이랑 나블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과연 제품 브랜드별로 매출액이나 매출 영업 비용이나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표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브랜드가 토이냐 나블티냐 이 두 개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표본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에서는
이제 분류 변수는 두 개를 분류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제품 브랜드라고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해놓고 분석 변수에서 4개의 비용에 대해서 한번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서는 요약 도표랑 이제 실내 구간 도표, QQ 그림 이 정도 3가지를 한번 넣어보고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제품 브랜드별로 아래에 있는 분석 변수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면 나블티랑 토이 브랜드 두 개의 분류를 하려고 했던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블티의 매출액의 평균은 1270.1이고 토이의 매출액의 평균은 436.8로 차이가 약 833 정도가 나게 되죠. 눈으로 보기에 통계량으로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부분이 이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등분산이라는 이제 분산이 같은지에 대한 가정을 하기 위해서 그 F 검정의 유의 확률 값을 보시게 되면 0.000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고 등분산성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기 때문에 등분산성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등분산성이 만족이 되면 위에 있는 값을 보게 되고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값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유의 확률이 0.0001보다 작기 때문에 제품 브랜드별로 매출액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품 브랜드 간 매출액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QQ 플롯과 보실 수 있고 매출 영업비용도 동일하게 평균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라는 귀무가설을 통해서 통계적인 검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의 표본에 따른 어떤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T검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클릭만으로도 등분산성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쉽게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매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 한 3가지 정도의 비용들이 계속 연관이 되어서 분포가 되어 있는 것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또는 그 다른 비용들이 매출액이랑 정말 밀접한 선형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상관관계, 상관 분석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변수 간의 관계가 강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제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tabel량에서 상관 분석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수와 여기 상관 분석 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은 매출액이 다른 영업비용, 마케팅 비용, 제품 생산 비용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는 이 4개들 간에 어떤 2가지 내지는 3가지 간의 변수들이 관계가 높은지를 판단을 해보기 위한 분석입니다. 일단 4가지의 분석 변수들을 다 한 곳에 분석 변수를 놓고 분석 변수들 간에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선택이 되어져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옵션에서는 기본적인 옵션을 넣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한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각각 4가지의 변수별로의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단순 통계량을 보게 되고요. 또 매출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액과 다른 비용들, 본인과 다른 변수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는 표가 이제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각선 부분에 있는 부분은 동일한 변수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1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대각선 외의 부분을 이제 잘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매출액과 매출 마케팅 비용이나 매출 제품 생산 비용에 대해서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다양한 통계량 탐색을 통해서도 매출액이 높아지면서 어떤 특정 비용이 많아짐에 따라 매출액이 많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기업에서도 어떤 비용을 많이 늘림에 따라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본 데이터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세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 포맷, 이제 여기서 사용하셨던 거는 엑셀이나 또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의 형태로 좀 다양하게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세스 데이터셋을 이용하여서 데이터 핸들링을 해보고 또 파생 변수도 만들어보고 또 각각의 이론 분석, 하나하나 변수별로 또는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통계량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직관적으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도 분석을 해보았고, 또 실제 사용한 데이터들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기초 통계 분석도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한 분석 도구는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라고 하는 분석 도구입니다. 전통적인 코딩을 이용한 분석 방법보다는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보다 직관적으로 복잡한 코딩을 덜 하면서도 단순하게 드래그 앤 드랍, 클릭 앤 클릭 방식으로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아보실 수 있는 분석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 세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세션에서는 오늘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통한 숨겨진 인사이트 찾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하단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